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아침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종묵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뭐 날씨가 조금 좀 찌뿌둥하고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은 좀 활기차게 좀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신님, 송종복님, 김상리님, 말금이님, 윤나마님, 크리스탈제이님, 채우님, 찔레공주님, 최영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딸 쌍둥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에서 누구 만나거나 하면 항상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인사하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서 하루를 좀 신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찐찐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시끄럽습니까? 근데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이 BGM으로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거예요. 한 볼륨을 낮춰주세요. 어쩔 수 없죠 뭐.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볼 건데 경협주뿐만이 아니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님, 정예진님, 디노씨님, 이영웅님, 채우님, 성백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미증시 이야기 드리면서 이슈와 섹터도 보통 이제 미국 중심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미증시 가볍게 좀 넘어가고 빨리빨리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뭐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먼저 봐야죠. 미증시 먼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도 미증시를 좀 봤습니다. 그쵸? 제가 항상 미증시 늦게까지 보시는 거 아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찐찐찐 좋죠? 아이, 감사합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또 어쩌면은 아침에 일찍, 보진 못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있을 때 깜짝 놀라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조절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는 3대 지수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한 마감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전반적으로 좀 빨갛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다. 뭐 안 좋다라기보단 좋은 것보다는 그런 모멘텀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미증시를 좀 봤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증시가 밀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유럽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라고 좀 봤었는데, 보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숙청이다, 혁명이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뭐 SNS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언급했는데, 야, 이것 때문에 설마 지금 미증시가 밀리고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담을 앞두고 어쩌면은 좀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을 썼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진척이 무뎌지고, 그러니까 느려지고 있는 점, 회담 계획이 없다라는 기사도 좀 나왔었고, 이스라엘 또 예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유럽 증시라든지 미증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그 발언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떨어졌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이제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그쵸? 미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뭐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어떤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르장의 발언은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방 압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들도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증시는 그냥 소화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타님, 이경혜님, 감자님, 박윤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와 섹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체크리스트가 어제 말씀드릴 때 한미정상회담 협의 내용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그렇죠? 근데 이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합의문 서면으로 나올 때까지는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우리가 혹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체크리스트도 제가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한국은행 금리 결정하고 그리고 세제 개편 방향성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PCE 지표까지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섹터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 관세 문서와 요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엔비디아하고 머스크, 테슬라 이쪽 이야기가 먼저가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크기 때문에 장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보면 글쎄요. 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약 2시간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들은 한 2시간 정도였는데 예상보다도 한 20분 정도가 오버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무실 오버오피스에서 약 54분 정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공개회담 진행으로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에 이제 업무 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총 한 2시간 20분 정도 가량 회담이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뭐 20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길게 진행이 된 거죠. 오버라기보단. 그러니까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이제 뭐 경제라든지 통상 분야의 뭐 어떤 안정화, 동맹, 그리고 관계 뭐 이런 거,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뭐 이런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단어 자체는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기존에 돼 있던 관계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했던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추가 투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 농축산물 개방 여부 이런 논의 테이블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맹 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어떤 그 전략적인 유연성 확대라든지 국방비 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들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공개 석상이 있었고 비공개 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이것도 계속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조선 말고 또 한미 간의 어떤 원전 협력 강화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원자력 협정의 어떤 개정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했었는데 아직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협주,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들은 나온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을 이제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 분야, 과학 기술 분야 뭐 확장해가지고 뭐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죠. 조선 그러니까 마가에서 마스가로 바뀌었고 마스가가 추가가 됐고 마스가에서 또 뭐가 추가됐죠? 원전해가지고 마스가에서 S가 아니고 슈빌딩이 아니고 뉴클리어 원전 나오면서 망가 그쵸? 망가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선하고 근데 원전은 좀 긴 호흡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산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관심을 좀 봐야 되지만 이 방위비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방산주들도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과 원전을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보니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던 거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B2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우수한 이 무기를 구매해 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또 언급하면서 일본처럼 한국과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파결된 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의 1천억 달러죠. 1천억 달러 상당의 LNG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산 무기 구매하고 알래스카 합작사 설립을 또 들이댄 거예요. 들이민 겁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쵸? 원래 LNG 에너지 수입을 하기로 했던 거였고 이번에 무기 구매라든지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 당혹스럽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쵸? 어쨌든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혹은 알래스카 LNG 조인트 벤처 설립을 이야기하면서 원전에 대한 조인트 벤처 설립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라는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땡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어떤 이 새로운 추가 청구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땐 조금 열받고 화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식을 하는 주식인으로서는 좋은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먹거리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조용했던 이 테마가 단기적으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확장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거 물론 이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겠지만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된 테마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북한을 언급했어요. 오늘 아마 이 첫 번째 내용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시간을 할애할 건데 북미 정상 간의 어떤 대화 재개 가능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둘째 문제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남북 경협주라는 이 테마를 봤을 때 이 여기에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는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학신님인가요? 경협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대북주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어쩌면 세론 뉴스로 작용될 수도 있고 혹은 언급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왕이면 이 디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익은 챙겨가는 게 언제나 좋은 거거든요. 수익은 언제나 땡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경협주라는 테마는요. 사놓고 길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일정들을 보면서 사놨다가 일정에 팔고 조정 때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그 김정은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건설해서 뭐 골프를 치면 뭐 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되면 기회가 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 이런 거 있죠.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 말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했냐면 일본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어쩌면 형성됐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소중한 우방이지만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 언급하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어쨌든 그 한일 관계 어려움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은 중요한 과제고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수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본 총리와 만나서 뭐 또 상황을 정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좀 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만간 방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하나 더 했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방중 동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용기 함께 타면 연료도 뭐 절감하고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 대통령실에서 오늘 속보로 아까 나왔어요. 김정은을 에이펙에 초청을 하겠다. 트럼프 참석 여부와 연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정은 초청하는 거는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김정은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대북 정책은 워낙에 좀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놀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하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고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얻어갈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속보로 나온 기사로는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을 다음 이슈를 통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습니다. 직답을 피했고 아마 추후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기존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건 뭐예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이거는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거 여기까지는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신님 댓글 보고 내정 지원 안 왔습니다. 내정 지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또 읽어드리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본 거고요. 사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내용. 야 이거 한미 정상회담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금방 가죠. 자 두 번째 유럽연합 이어서 이제 일본도 관세에 대해서 문서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왜 봐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25%에서 상호관세를 15% 그리고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그쵸? 근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은 어떤 프레임워크상 큰 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제 양국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공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추후 확인이 좀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고 일본이 결국에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문서를 만들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미국이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대미 투자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는 이 문서화 요구에 응할 거예요. 그렇죠?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5% 낮추는 대신에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었고. 근데 웃긴 건 일본은 원래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라고 기존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문서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조가 변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결국 유럽연합도 했고 미국도 일본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결국 문서화를 진행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보시면 24일이죠. 24일 날 통상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통합교섭본부장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각각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부 장관하고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서 협의 중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 지난달에 있었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해요.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껄끄러운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면전에 대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 정상 간에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건데, 그쵸? 어찌됐건 이 1,500달러 규모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3,500억 달러의 어떤 금융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방송에 지금 헤드라인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원자력 어떤 개정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구두 합의했던 내용들도 문서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문서화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내용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문서화 되는 순간 이제 그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잘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문서화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 힘들게 왔다 그죠? 이제 미국 지금 뭐 한경영 회장에서 한국 기업이 1,500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재계 쪽 인물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재계 그 회장들이 방미를 같이 했습니다. 사절단으로.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예측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뭐 현대, 뭐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나왔기 때문에 색다른 뉴스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긍정적인 내용은 맞다. 여기에 어차피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 혹은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들 혹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일단 속보는 좋은 기사다. 이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이슈 가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어제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를 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시총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 반도체 때문에 보는 것도 맞지만 지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종목이 강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종목이 강했어요. 이거 밑에부터 볼까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 중에 백조 펀드 이야기 드리면서 AI 산업에 대한 붕,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이 아직 로보틱스 산업이 나온 게 없다.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왜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결국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로보틱스 산업으로 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한동안 잠잠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서 기업 부문에서 7대 과제를 추진한다.
5년 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휴머노이드 개발 전략이 뭐 담긴 내용들을 공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면은 한편 뭐 물류, 뭐 제조, 건설, 산업 전반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죠? 제조 현장에서도 AI 팩토리를 확산시키겠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이 이제 AI 그 백조 펀드에서 로보틱스 산업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산업으로 쭉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어제 생뚱맞게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반사수혜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근로자의 어떤 환경을 좋게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귀족노조가 문제인 거죠. 귀족노조가. 일반적인 근로자가 문제가 아니고 귀족노조가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씁쓸한 현실이에요. 굉장히 좀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하면서 로봇주가 올라갔다는 건 되게 좀 씁쓸했던 거예요.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 워딩 자체가 상당히 좀 씁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죠. 최신 로보틱스 칩 모듈인 이 제슨 AGX 토르를 3,499달러 약 486만 원의 개발자용 패키지로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칩을 엔비디아는 로봇 두뇌라고 부르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이 칩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개발자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로봇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양산을 위한 토로 T5000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현재 AI 칩과 컴퓨터 게임용 칩에 사용되는 이 블랙엘 GPU를 기반으로 하면서 뭐 7.5배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가 이제 AI에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로보틱스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젠슨 황 CEO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 공략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로봇칩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가 점유율이라든지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 기업 어질리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마존, 메타 등이 또 이 제슨 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어쩌면 지금 모멘텀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로봇 좋죠. 로봇 좋습니다. 요즘은 진짜 먹을 만한 테마와 섹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와 섹터를 잡을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로봇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별 내용은 아니에요. 머스크가 애플 오픈 AI 독점 유지 공모 소송을 했다라는 내용들인데 쭉쭉쭉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스타트업 XAI죠. XAI가 애플하고 오픈 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플하고 이 오픈 AI가 제휴를 하게 되면 애플 사용자 수억 명이 챗GPT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놀아먹을 거다.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을 빼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이런 AI 모델 혹은 이런 챗GPT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과 AI 혁신을 방해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특별한 내용보다는 어찌됐건 애플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학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새로운 테마가 이제 형성이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 언급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세론으로 작용할지언정 이 경혈출한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다. 왜? 김정은 만나달라 이야기했고 올해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펙 좋은 이야기했어요. 정부 대통령실에서 에이펙 김정은 초청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테마와 섹터 모르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아침 7시와 7시 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로 또 이 방송이 업로드 되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